오늘은 우리 염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대한민국 살인사건 벌써 210회입니다. 200회가 엊그제 같던데 또. 210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적 근래 거 사건이에요. 2018년도 사건이니까 이거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 저는 강진 갔다 왔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우리 나도 방송 한참 종편이고 나갈 때 이거 관련돼서 사건 많이 했거든요. 슬퍼요 근데. 근데 이 사건 제가 거의 다 맞췄어요. 네. 다 맞춰가지고 봤어요 저도. 예. 이거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명 안 쓴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이건 또 써야 될 입장이 돼가지고. 예, 최근 사건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교수님이 하실 겁니다. 예, 강진에서 발생했던 여고생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거 들어가 보면 2018년도예요. 네. 2018년도 6월 12일이 화요일이랍니다. 화요일. 네. 오후에 이제 그 편의상 A 양이라고 할까요? 네, A 양이 날 것 같습니다. A 양이 이제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예. 하굣길에 우연히 아버지의 친구 김 씨, 이 범인은 뭐 그대로 해야겠죠? 네. 김 씨를 만납니다. 네. 아빠의 친구죠. 아빠의 친구. 아빠 친구예요. 이때 이제 그 아빠 친구 김 씨가 A 양한테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했고 네. 이제 이 A 양이 승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촌 같은 사람이니까. 예, 근데 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건 6월 12일 날 제안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이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추정해요. 3일 전에 이제 뭐 김 씨하고 A 양하고 A 양 아버지하고 같이 식사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 사이는 아니에요 이게. 네, 네. 가깝게 지냈던 건 네,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그 강진 읍내에서 보양탕 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식당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알바가 보양탕 알바는 아니었던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기 전에 6월 15일 날, 네. 금요일 날입니다. 네. A 양이 이제 아르바이트 가기 하루 전 날이죠. 6월 15일. 네, 네. 하루 전에 친구한테 그 아버지 친구 김 씨가 야, 친구하고 계속 뭘 주고받나 봐요. 나 알바 갈 거야. 누구한테 뭐 이제 그 나이 때 그러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네. 근데 그때 그 이 문자 주고받은 것 중에서 페이스북 쓴 것 같긴 한데요. 네. 알바 가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아저씨가 얘기했어. 아버지 친구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네. 응? 그러면서 메신저 내 거 잘 보고 있다가 패매라고 써 있더라고. 패매. 네. 페이스북 메시지인가 봐. 네, 패매. 네. 패매 잘 보고 있다가 이상하면 신고해라. 친구한테. 친구한테 이런 여고생이. 말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좀 느꼈어요. 이게 뭘까요? 아버지 친구하고 알바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안 좋았기 때문에 친구한테 팸에 열어놓고 있다가 좀 이상하면 신고해라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나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껄끄름했던 건 사실이에요. 떨떠름했던 거는. 강요를 했겠죠. 알바 꼭 해야 돼. 삼촌을 위해서 이거 꼭 가져야 돼 이러니까. 그랬을까? 네, 아는 사이니까. 제가 볼 때 안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도 그렇게 있어요. 이게 들어요. 처음부터. 갔을 때 그런 느낌이. 자, 그리고는 6월 1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날이 이제 발생일인데요. 예. A 양은 김 씨를 만나서 알바 장소가 어디냐면 산입니다. 산. 산으로 가. 산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김 씨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응? 그때도 이제 오후 2시경에 이동하면서 친구한테 문자해요. 이 아저씨하고 지금 알바 가는 중이다. 해남 방면으로 가고 있다. 해남에. 뭐 이렇게 이제 보낸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자를 수신하고 친구가 답장을 이제 보냈잖아요. 네. 그 보낸 게 1시간 뒤에요. 네. 그런데 이 답장을 안 읽어요. 안 그때부터 읽고. 안 읽고 예. 아마 이제 뭐 알바하느라고 안 봤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바 장소 산에 도착한 시간은 14시 15분으로 추정해요. 오후 2시 15분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장소에서 이제 이 김 씨하고 A 양이 2시간 반 정도 머무른 걸로 휴대폰 내역을 보면 그래요. 네. 머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아마 알바 중이기 때문에 친구 문자 수신 안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반 흐른 다음에 16시 24분경에 이 A 양의 휴대폰이 오프되고요. 꺼졌어요. 꺼져요. 네. 이거 이제 일 난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김 씨가 혼자서 귀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얘는 김 씨 같은 경우는 A 양 만나러 가기 전에 13시 50분경에 휴대폰 지 거를 꺼요. 응? 그리고 그 당일날 저 A 양하고 일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오후 6시경에 휴대폰을 켜요. 그럼 이 사이에 동선은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자기 동선을 저 기지국 추적을 못하도록 아예 끄고 애 데리고 산으로 갔고, 그 다음에 끝나고 이 저 범행 끝나고 와서 18시경에 휴대폰 킨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17시 50분경에 저 집에 귀가를 하거든요, 이 김 네, 씨가. 네, 네, 김가가. 네, 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차 세워놓고 세차부터 해요. 그거 그러고 난 다음에 세차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물 뿌리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방송하면서 예, 예, 물 봤죠, 뿌리고. 예. 그리고 그 옆에 가가지고 뭔가 태우죠, 열심히. 네, 뭐 태우세요.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네. CCTV에 다 잡혀 있어요,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범행하고 나서 이제 이거 증거인멸하는 과정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뜬금없이 그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가서 한참 머물죠, 잠시 동안. 저수지에. 그리고 이제 23시 30분경, 밤 11시 30분경에 이 A 양의 어머니가 친구 말을 듣고 A 씨 집으로 가요. 찾으러 가야죠. 알바하러 갔다고 애가 갔는데 왜 없었는데. 우리 딸 안 들어왔냐고 예, 찾으러 간 예, 거죠. 예. 가서 두들기니까 그 A 양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가족들한테 불 켜지 마, 불 켜지 마. 이 김 씨가 예. 불 못 켜게 하고 뒷문으로 빠져 도망가는 것도 CCTV에 나오고. 그건 나왔죠, TV에. 예. 이게 뭐 이거는 뭐 범행 아예 그냥 뭐 이건 추정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A 양 어머니는 두들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00시 30분경에 다음 날 네.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날이 밝아가지고 06시경에 이 김 씨가 집 근처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목을 매서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응? 예. 그래서 예, 경찰은 이 김 씨가 범인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네. 이미 볼 것도 없이 확인하고 김 씨를 찾는데 김 씨가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김 씨를 통해서 A 양을 찾아야 되는데 A 양 시신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시신인지 어디 뭐 묶어뒀는지 모르지만 네, 네. A 양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목매서 자살해 버리니까 이때 난리 났겠어요. 이때부터 애로상이 온 거죠. 이게 난리 난 난리 겁니다.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거는 못 이때부터 찾는데. 이제 A 양 찾기 난리가 난 거죠. 예, 예, 예. 근데 솔직히 제가 통화했는데 이때 A 양이 살아있다고 생각 안 했답니다. 뭐 그럴 수. A 양이 살아있다면 이놈이 자살하지 자살 않을 안 테니까. 했을 거죠. 이놈이 네. 자살했기 때문에 A 양은 시신으로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예측은 해서 너무 절망적이었대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지만. 말은 못했지만요. 예, 요즘. 그래서 수색 작업이 들어가는데 타 지역에 있는 경찰서까지 지원받아갖고 경찰 1,200명이 동원돼요. 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헬기도 동원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채취견, 냄새 맡는 채취견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수색을 하죠. 우리 뭐 일종의 시신 탐지경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6월 24일 날. 네. 이게 한여름인데 하루라도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너무 더워. 너무 오래 걸렸던 겁니다. 네, 네. 6월 24일 날 이 채취견의 활약으로 A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게 9일째 되는 날이에요. 네, 사건. 네, 네. 이 더운 날이라서 발견했을 때는 형체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돼 있었어요. 아유, 어떡하냐. 그 발견된 데가 이제 그 매봉산이죠. 네. 산 정상이 한 250m 정도 돼요. 야트막한 야산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서 넘어, 이렇게 넘어서 약 8분 흥선 정도, 한 네. 50m 내려가서 여기에서 이제 나체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나체 상태로 발견됐으면 인근에 그 A 양의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은 네. 아예 발견이 안 된 예,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머리, 야 이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게 특이한 거예요. 여학생 머리는 단발머리였거든요. 네. 이 여학생 머리가 1cm 정도만 남아있는 박박머리로 밀어놨어요. 근데 그 밀은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바리깡이라고 그럽니까? 네, 트리머, 바리깡. 뭐 트리머. 예. 뭐 그걸로 전기 예. 양태로 이렇게 윙윙 밀어주잖아요. 예, 예. 그걸로 1cm 정도로 머리를 다 깎았어요. 신기하네. 그리고 그 인근에서 수색해서 결국 찾은 거는 A양 걸로 추정되는 립크로스 하나. 네. 그거만 찾게 된 겁니다. 그러고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건 뭐
범인은 이미 정해진 거고 뭐 범인은 나왔고요. 예, 검거가 아니지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범인은 특정된 거고 이제 뭐 이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부검 들어갔습니다. 네, 네.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이게? 수면유도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됩니다. 수면. 그러면 범행에 사전에 이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뭐 음료수라든지 이런 데다가 졸피뎀을 섞어서 먹여가지고 정신을 잃게 한 다음에 얘가 이 아이한테 노린 게 뭐겠습니까? 성폭행. 성폭행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시신을 부검해 보니까 흉기라든지 둔기를 사용하는 거는 없어요. 그건 안 나왔고요. 예, 그러면 질식사 소견이 나온 걸로 봐서는 교살 내지는 네. 액살 같습니다. 그래 교살 내지는 액살을.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성폭행은 안 근데 나왔어요. 이게 부패 때문에. 아, 그렇지 다. 예, 생물학적인 한여름에 거다. 9일 정도 지나가지고 산에서 발견되면요. 이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예, 부검했지만 부패로 인해서 정액 발견 같은 거는 못했어요. 네, 네, 네. 경찰은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전 과정을 이제 그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과정을. 사건은. 그렇게 하기 네. 위해서 이제 CCTV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을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A양 동선부터 따라가 봤어요. A양부터. A양 동선을 봤더니 당일날 오후 2시경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딱 찍혀요. 집 주변에 있는 CCTV. 네, 네, 네. 아까 그 기저 김가 그놈은 13시 50분경에 휴대폰 끄고 나오잖아요. 출발했잖아요.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오후 2시경에 집에서 나오는 거를 먼 데서 지키고 있다가 이제 만났죠. 데리고 산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양 그 휴대폰을 이제 그 이놈이 몰았던 최어맨이라는 차예요. 네, 네. 그 차가 혹시 이동한 그 흔적 CCTV고 시간대하고 A양의 휴대폰 시간대 기지국 그 요거를 맞추니까 네. 둘이 같이 있었던 게 명백해요. 그럼 뭐 같이 있었네 일단. 계속 같이 맞으니까. 있었던 건 예, 맞고요. 있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A양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에서 7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그 김가요놈 최어맨 차가 거기 주차돼 예, 있어요. 예, 예, 예. 그 주차된 게 14시 15분이에요. 14, 15분. 그러니까 그 A양의 집에서는 한 17km 정도 떨어진 도로 위에서 발견이 돼요. 네, 네. CCTV에 다 나왔고요. 네. 그리고 주차된 곳에서 250m 떨어진 그 매봉산 정상을 넘어서 정상이 250m인데 여기를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가서 50m 정도 더 내려갔어요. 네, 네, 네. 이거는 왜 그랬겠습니까? 이쪽에서 발견 안 되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쪽 올라가는 거라. 네, 거기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DNA 의뢰는 6월 25일 날 이제 일치 통보 받은 거예요. 아, A양이라고. A양이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 100%이 김가가 그 범인이라고 이제 단정했고 증거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리콥터 1,200명 동원됐고요. 그럼 그 트리머 이발기도 발견이 됐어요. 교수님? 이거는 이제 얘 김가요놈 차를 수색을 하죠. 아, 차요. 그랬더니 이 김양의 머리를 깎은 이발기. 아, 예. 그 이발기에서도 김양의 DNA가 나왔고요.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김양의 DNA가 묻어 있는 그 손잡이에 묻어 있는 낫이 발견됐어요. 낫에서요? 낫, 예. 혈흔도 낫이 발견. 나오고요? 거기에서 무슨 혈흔이 나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체액이 묻어 있다는 거, 이게 땀이 묻은 것 같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일단은 김양한테 낫을 주어서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르바이트였던 일종 같아요. 아, 예,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처음에는 유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낫이 살해 도구는 아닌 거죠. 예. 그래 이제 또 이놈이 아까 세차하고 난 다음에 뭐 태웠죠. 태웠잖아요. 예, 예. 그 탄화물을 전부 다 수거해 가지고요. 그걸 국과수에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도대체 태웠는지 네. 그랬더니 A 양의 옷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옷 없었죠. 그 A 양의 옷까지입니다. 옷까지. 옷까지. 그다음에 손가방하고 동일한 재질이라는 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손가방 들고 그러니까 이 다니니까요. 자식이 머리 깎고 난 다음에 옷 다 벗겨 가지고 가지고 차에 싣고 와서 세차하고 난 다음에 거기 다 불 지른 겁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검 결과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네, 것보다 추정나. 손으로 졸라서 살해했건 아니면 네, 뭐 네, 예. 끈으로 그래서, 살해했건 하여튼 그 질식사로 추정이 되고요. 그럼 교수님 그 졸피뎀 그 약은 어떻게 예, 한 요것도 거예요? 경찰이 수사 결과 네. 사건 발생 2일 전 6월 14일 날 예. 배낭하고 낫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 수면요도제 28정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게 이 범행에 사용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경찰이 부검 결과 나오고 하니까 유력 용의자로 이제 이렇게 이 김가를 특정해서 발표를 한 거죠. 사망한 용의자네 이거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6일 날 이제 부검 결과를 아주 총합해서 그때는 피의자로 특정하죠. 특정해버린 예.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발표 안 하거든요. 예. 유력한 용의자, 그다음에 피의자. 네. 피의자라는 건 아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정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진짜 이 사건은 그렇게 가봐야 돼요.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예, 낯이 있는 거로 봐서 이거 산에서 약촉해자는 등의 어떤 방법으로 알바로 유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벌초는 아닐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낯을 주고 가고 예. 가서. 네. 그래서 A 양을 그 매봉산으로 데리고 가서 산정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걸 메고 예. 어떻게 가요 아이를? 그래서 성폭행 시도하고 어. 살해한 걸로 이제 경찰은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은이라든지 억아픈 누른 거 이런 걸 예. 발견을 못했거든요. 네. 그걸 자 성폭행을 정상에서 하려고 그럴 때 A 양이 반항하고 그러면 때리거나 아유. 양팔을 붙들고 누르거나 그러면 억아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게 발견되지 않은 거로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산정상 정도 올라가서 낫을 쥐어주면서 약촉해고 어쩌고 저쩌고 주물거리다가 음료수 한 잔 타주면서 졸피되면서 큰 거 땀날 때니까. 먹고 그대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놈이 이제 아마 성폭행 그러니까 정상까지는 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폭행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부패 때문에 감정이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살해한 이후에는 사람을 있잖아요. 끌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 위에서 아래로 끌고 가는 건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까지 250m 정상까지는 자발적으로 가게 만들고 거기서 졸피뎀 같은 거 먹여서 성폭행 시도하고 살해하고 옷 벗기고 이발하고 그리고는 끌고 내려가서 한 50m 지점에서 팔문흥선 정도에 숨겼던 걸로 네.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이 산을 넘어가서 숨겼다는 얘기는 수색범위가 들어오면요. 아무래도 산 그 넘어가기 직전까지를 집중 수색해요. 그렇게 하죠. 넘어가서까지는 네, 잘 맞아요. 안 해요. 예, 그거는- 그걸 노린 거예요. 예. 상당히 머리 쓴 겁니다. 머리 내 쓴것 나름대로 같아요, 볼 때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머리는 왜 깎은 거야? 나는 이 부분은 이제 이건 염 교수님도 좀 한 번 정도는 언급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나는 이제 수사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누군가 시신을 딱 발견을 해서 부패가 많이 진행됐을 때 시신을 딱 발견됐을 때 머리가 짧으면 남자로 착각하죠. 그럴 수 있죠. 예.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머리를 잘라가지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 남자로 착각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범죄 심리라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달리 해석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그 냄새 맡고 자위행위하고 이런 사례가 좀 많아요. 그런 사례 있죠. 예. 그 의복 도착도 있는데 헤어 도착. 아, 머리카락도, 예. 헤어는 많아요. 그 살인범하고 관련돼 갖고. 털 깎아가지고 와서 그거 열쇠고리에다가 잘 꽈서 붙여서 늘 들고 다니고 이런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머리카락 도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얼마 안 된 사건이.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쾌감도 느끼는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네, 해외에 네. 그런 사례 꽤 있다면서요. 예, 근데 머리카락 머리 도착이 깎으면서. 아닌가 싶어요. 이게 속된 말로 우리 말로 또라이. 예. 왜 그러면 의복 도착 같으면 이제 의복을 수집을 했을 텐데 의복은 증거물로 보고 태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우는 거는 도착해서 빼거든요. 태우거나 이제 묻는 거는요. 근데 머리를 잘라 갖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러니까. 그 일부러 그렇게 다 잘랐다는 건 그걸 좀 수집하려 하지 않았겠냐. 조심스럽게 그렇게 본다는 얘기. 근데 전체를 1cm 정도로 고르게 깎았다는 거는 난 그게 남자로 착각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양면일 수도 있겠죠.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예.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를 얘기해 주자면 그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계획범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머리 이제 깎고. 또 옷을 다 벗겨 나치 상태로 이렇게 그것도 그쪽에는 나치 상태로 둔 거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신원하긴 곤란하게. 예, 그거를 놓고 보면 이제 머리카락도 이제 하나의 신원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리크로즈가 하나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리크로즈 같은 이런 부유물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다 뒤지게 돼 있는데 그걸 좀 흘렸다는 걸 놓고 보면 약간 좀 허술했다고도 보여지고 그럼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는 혹시 이제 특히 이제 트리머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간 거잖아요. 계획범죄. 예, 그게 계획적으로 들고 갔기 때문에 범행 살해를 할 목적인지 아닌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네. 뭐 나중에 분석하겠습니다. 예, 머리카락을 좀 수집하려고 그러지 않았겠나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벗기는 이유는 또 있어요. 한여름에 옷 다 벗기면 신혼 확인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나체 상태로 만드는 빨리 부패되잖아요. 네, 네.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려는 목적도 저는 충분히 예, 있었을 예. 거라고 그리고 이 보여요. 사람 또 업무 자체가 약간 그 보양탕. 네, 도살과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좀 보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요 김씨 그럼 이놈이 도대체 뭐 전과가 많은 놈일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전과 안 없어요. 나죠. 전과는 없어요. 아예. 그런데 예. 이거는 전과가 없지만 많은 놈이에요. 아 공식적으로만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저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전에도 여성들을 약촉한다는 아이고. 명분으로 유인해 가지고 어.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답니다. 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이전까지는 반려동물 예 반의사 불벌 저 반의사가 아니라 친고죄잖아요. 친고죄. 친고죄니까 합의하면 처벌 안 했잖아요. 처벌 안 그래서 전과가 안 올라갔던 거죠. 친고죄. 이거 수법이에요. 일종의 수법이었던 겁니다. 여러 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결국은 이놈은 뭐 저 2018년 9월 11일 날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사망했으니까 네. 정리가 돼버리긴 그런 사건인데. 끝나는 것도 아주 지랄같이 했네 이놈.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깊숙이 가볼게요.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친구하고 친구하고 카톡 내용인데 보니까 아 이거 속상하더라고요. 그 당일날 한 거 이렇게 A 양이 이렇게 얘기해요. 알바 소개해준 아빠 친구 그 김가 아이 그 김씨 51세 그때 51살이었거든요, 이놈이. 네, 예, 알바 소개해준 아빠 친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한번 보내고 조금 있다가 오셨다. 이제 만나는 순간이에요. 강진 쪽으로 가고 있다. 강진 쪽으로. 처음에는 강진 쪽으로 가고 있다 하다가 조금 있다 방향 보더니 아니 해남 쪽이다. 해남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네. 요게 요 내용을 경찰이 6월 20일 날 이양 친구한테서 확인한 겁니다. 6월 20일 날. 네. 예, 이때부터 이제 그 김가를 진짜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전날은 또 그러면 어떤 카톡이 있었냐? 네. A 양이 아저씨가 알바 소개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무한테도. 나 내일 알바가. 그러나 메시지 잘 봐야 돼. 이때 뭔가 좀 이상했던 거예요, 이게. 그게 감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약초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친구라도 그 남자하고 둘이서 산에 가는 거는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빠 친구라도. 예, 그랬으니까 얘가 나 내일 알바가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팸에 네. 메시지 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네. 친구가 당연하지. 네.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면 신고해줘. 네. 그러니까 친구가 알았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김양이 내가 볼 때는 이게 본능적으로 그 알바가 찜찜했던 거야 이게. 네, 예. 근데 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가기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아빠 같습니다. 절친이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나온 건데 용돈도 곧잘 줬대요 이놈이. 아이한테. 어릴 적부터 봤어요. 그 바람에 그 보도가 일부 나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마치 그 A 양하고 그 놈이 어울렸던 것처럼 에이. 그 어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른바 얘기하는 무슨 원조계제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 종편 무슨 방송 그 진행자까지 다 그만뒀잖아요. 그런 상상은 상상도 상상의 나래를 펴도 좀 희생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상상의 나래를 펴야지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 김가 같은 경우는 요놈은요 화물차 운전도 하고 농장 일을 한대요 이렇게. 네, 농장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그 읍내에다가 강진 시내에다가 보양탕 식당 식당. 개업을 했던 거고요. 예. A 양을 꽤 이뻐했다고 그래요. 친구의 딸이니까. 네, 그리고 A 양도 잘 따랐다고 그러고 가끔 용돈을 삼촌이라고 줬다고 그러고. 얘기하고요. 뭐 삼촌이라고 예, 불렀다는 말도 있고요. 이 말이 나오니까 무슨 그런 식으로 얘기도 에이, 해가지고 이게 말도 안 문제가 되는 생긴 예. 거고. 근데 그 분명한 거는 용돈도 주고 이뻐하고 했던 것 때문에
불편한 아르바이트를 따라간 건 사실이에요. 예, 이거는 예. 자의에 의해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아요. 그 요 차량 요 김가 차량 동선 보면요. 아까 그 차 세워졌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네, 거기가 네. 오후 2시 17분에 세워졌는데 그 이장이 보긴 봤어요. 아, 이장님이 그 당시에 예, 예, 이장이 예, 예. 아유,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지역에는 안 어울리는 체어맨이에요. 그렇죠, 고급차인데. 썬팅도 짙게 해놨더라는 거야. 예, 예. 그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아마 세워놓고 걸어서 매봉산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차가 좀 못 올라가니까. 그 이 차가 그 빠져나가고 예. 빠져나가고 34분 후에 A양 휴대폰이 꺼졌으니까 이놈이 들고 가면서 끈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시간이 되네요. 그 주차 장소 자체가 그 산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예. 거기다 세워놓고 예, 간 예,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매봉사이냐? 그걸 또 확인을 해봤더니 네. 그 산에 올라가기 전 그 마을이요. 네. 그 이게 김가가 어렸을 때 살던데요. 아, 고향이에요. 고향이에요? 그리고 부모님 묘소도 그 인근에 있습니다. 잘하네 그 산을.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리적으로 왔다 했겠네. 어릴 적에. 지가 잘 아는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네. 이게 네. 이상하게 사건을 하다 보면 꼭 지하고 익숙한 곳. 그렇게 가게 되나 봐요 교수님. 보는. 근데 대로. 아무래도 뭐 어디 정도에 차 세워놓고 범행을 계획할 때 어디에 차 세워놓고 어떻게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게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아는 곳이 편하죠. 그렇지. 요 놈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계획범죄인 겁니다. 에이, 완벽하게. 생겼나 보다. 근데 이제 공범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때 한동안 막 방송 한참 시끄러웠죠. 했죠 우리. 예. 저 왜 그러냐면 A 양이 이 김가놈하고 거의 비슷해요 체격이. 체격이 좀 있잖아요. 키도 예, 체격도 있고. 있고 키도 크고. 예, 키도 있으니까. 또 김가는 170에 65kg예요. 예. 170cm. 호리호리하다며요. 호리호리해요. 예. 그 김양하고 거의 차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A 양을 살해해가지고 얘가 옮기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공범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근데 그 해답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해답은요 정상에서 끌고 내려가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맞으셔요. 끌고 올라가는 건 힘들어도요 네. 내려가는 건 가능해요. 네. 그리고 또 뭐 혹은 뭐 협박이라든지 회유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정상에 올라가서 먹인 거라고 보여져요. 일단 삼촌이라고 따랐기 때문에 예, 낮 시간이고. 약초 캐자 그러면서 예. 낮 쥐어주고 예, 낮 시간. 올라가서 정상까지 간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 좀 쉬자. 아, 음료수 한 잔씩 먹자. 거기 이미 졸피뎀 섞어놓고 거기서 일은 저지른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A 양 입장에서도 친구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나를 감시해주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걱정해도 되겠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저 이 김가인은 이웃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6년 전에 그 동네 이사 왔대요. 아, 6년 전에 6년 이사 왔다고 그러는데 예.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인상도 사람이 좋다. 예. 그러니까 인심은 안 잃은 것 같아요 집에. 그 집하고 축사가 몇백 평을 이렇게 와서 이사 와서 지었대요. 예. 이놈이 얘가 거기 와서 예. 그런 사람이 범행했다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추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2018년 4월 4일 날 얘가 인터넷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네. 축사하고 주택 그 지금 그 소유한 산 예. 이거를 처분을 하려고 시도를 처분하려고. 했어요. 산도. 예, 목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 즈음에. 예. 그러면 얘는 도대체 그 집에 왜 6년 전에 이사 와가지고 또 싹 팔고 이사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렇게요. 그렇게 이제 그 좀 하면서 의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예. 혹시 범행 직후에 떴다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있고요. 예. 어떤 그 언론사에서 취재한 거를 또 찾아봤더니요. 네. 얘 이거 습관이에요, 김가. 직장을 좀 댕겼나 봐요. 네. 직장 댕길 때 지가 형님으로 그렇게 모시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내하고 형수님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는 네. 거야. 근데 이 자식이 그 형수라고 부르는 그 여성을 몇 번 건드렸대요. 나쁜 놈이네. 그것뿐만 아니라 한 서너 번 된대요. 그거 비슷한 케이스가 그렇게 불륜 유지하면서. 그게 사실이면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또 이제 저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놈들 몰래 형의 형수 꼬이고 불륜 관계 유지하면서 스릴 느끼는 놈 그러다 보니까 은밀한 상황 만들어갖고 스릴 느끼는 이런 그 부류 중에 하나 아니냐 이놈 성향이 네. 이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 관련된 여성만 공격하는 성범죄자가 있어요.
그건 무슨 그걸 이제 그 섹슈얼 스릴 시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뭐냐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만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성 교제는 원하질 않아요. 아, 스릴을 느끼면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남성의 배우자 또는 주변에 있는 남성의 딸이나 심지어는 엄마까지.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 A양 사건을 보면 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긴밀한 여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저 궁극적으로 분석해 보면 오리지널 성범죄자. 그렇죠. 근데 이제 안 걸리는 거죠. 안 걸리지. A양처럼 비슷하게 약초패러 가자고 아줌마들 여성들 그 알바 모집해서 산에 가가지고 졸피뎀 같은 거 먹여서 성폭행하고. 근데 이제 그게 경우가 달랐던 게 뭐냐면 아줌마들인 경우에는 약초하러 가서 졸피뎀 먹고 잠깐 의식 잃었다가 분명히 자기 이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인식을 했지만 구태여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왜? 가족 남편이 있는 그러니까 여성인 그게 경우라면 문제니까. 그거를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당한 사실을. 자, 그 경우는 구태여 살해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새끼가. 그리고 이제 또 문제 삼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경우는 다 돈 주고 합의해 버린 거. 그런 거죠. 근데 여긴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합의가 안 되는 안 상황. 되니까 이제 살인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저 A양 같은 경우는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하는 순간 얘는 살려보낼 생각이 애초부터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시나리오에 아예 안 맞는 범행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사건 하면서 한동안 또 이거 시끄러웠었잖아요. 그 즈음에 강진에서 어린애들 2명이 없어졌었죠. 이거 저도 갔었어요, 이거. 그것 때문에 갔었죠. 갔었어요. 2001년도에 강진에서 2건의 아이 실종 사건이 있어요. 8살 먹은 김하은 양. 2001년 6월 1일 날 오후 1시 30분경에 강진읍 평동리에서 사라졌어요. 학교 갔다 오다가. 그다음에 9살 먹은 김성주 양. 2000년 6월 15일 2주 만에요. 오후 2시경에 강진읍 교촌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두 아이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대로 걸어갔거든요. 동산대로 갔는데 뿅 사라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어디 증발하듯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픽업한 것 같다는 게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결론이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태웠어요. 태워서 차에 태운 거로 보이죠. 픽업해갖고 낚아채갖고 끌고 가면 보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차에 어디에 그냥 강제로 끌어들여서 그냥 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아이들의 어떤 그 행방불명 실종된 거하고 이 김가가 연관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애매한 게 얘가 6년 전에 이사 왔잖아요. 6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사 오기 이전에 한참 전 사건이니까. 2001년 범행 후 이사 온 거 그러면? 글쎄, 그 부분에 이거는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하은양 사건하고 성주양 사건은 이 김가하고 연관이 있는지 수사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나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이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김가가 그 일구고 있는 농장이라든지 요런데 좀 발굴 작업 땅 좀 한번 파봤으면 어땠을까. 뭐 범행도 시신이 거기 뭐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이용했던 범구 같은 거는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체로 범구 저 누구야 그 강호순이도 보세요. 강호순이도 결국 범구를 자기네 집안에서 숨기고 감춰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구 아이들하고 관련된 혹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인이라면. 그들한테 사용했던 범구 같은 거를 좀 묻어놨거나 숨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가 소유했던 농장 같은데 발굴 작업 같은 거를 한번 해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아주 특이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염 교수님이 좀 특이한 사례예요. 얘가 A양을 태우고 아르바이트 가서 이제 범행 실천하잖아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시나리오대로 범행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에요. 2시간 반 전에. 2시간 반 전에. 2시간 반 전에 내연녀를 만나요. 내연녀요. 내연녀를 만나서 그 내연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성관계 끝나고 이제 A 양 만나갖고 범행하러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건 이건 무슨 증상으로 봐야 돼? 이런 놈을.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공부한 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 이게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상적인 범죄적 성관계를 하잖아요. 이걸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그 성적 능력을 테스트하려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아, 테스트. 내가 나이가 있는 고령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뭘 시도하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네. 그래서 이걸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이제 한번. 먼저 성관계 부인이나 뭐 성적인 파트너랑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불안하니까 일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걸 좀 예견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그걸 이제 해소할 목적으로 이제 급하게 돌발적으로 성관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어디든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실무에서 경험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은 지금 이 부분 이해 잘 안 가실 거예요. 이해는 안 되시죠, 일반인들은. 잘 안 되실 예, 거예요. 예, 근데 일반인들은 이해는 안 되죠. 사건을 많이 취급해 보면요. 예. 무슨 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네. 이 정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뭐 자유행위하는 이 경우도 있고. 살인 사건, 큰 강도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예. 자유행위까지 포함해서요. 예. 그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알리바이를 쫙 시간대별로 분대별로 추적해 가잖아요. 비는 게 뭐가 있어요? 범행 직전에 이놈이 무슨 짓을 하고 뭘 했는지 우리가 추적을 해 가잖아요. 네. 하다 보면 비는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네. 그 보면 이른바 얘기는 율락가에 가가지고 성관계하고 있어요. 성매매하고 난 다음에 나와갖고 범행으로 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큰 범죄 저지른 놈들이. 예. 아마 두 번째 아까 후자로 말씀하신 예. 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성관계에 몰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어리잖아요. 또 나이가 어리죠. 조카쯤 되는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성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미 약속을 하고 산에 올라가자고 예약을 해놨는데 본인 입장에서 이건 이제 추정이거든요. 그냥 가설 아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다 하나 더 하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성적인 행위를 좀 강하게 바로 직전에 하면 욕구가 좀 가라앉으니까 오히려 안 할 수 있다. 얘를 내가 가서도, 스스로 누를 수 예, 있다. 알바하고도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옳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가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 생각엔 또 어떤 게 가장 옳다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거는 긴장일 겁니다. 고도의 긴장일 겁니다. 고도의 긴장 상태 해소 목적이 아닐까 예, 싶어요. 예. 대체로 그 사건 큰 사건 났을 때 직전에 성관계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기 아내하고 성관계 바로 하고 나가가지고 살인 사건 저지르는 것도 봤어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외국에 진짜. 보면 이제 어린 성관계 상대를 할 때는 자기가 나이 먹은 사람이 훨씬 강력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강박원에서 자기 이제 이런 표현에서 그리면 성능 테스트라고 하죠. 내가 이 정도로 저 젊은 어린 여성과 성이 접촉이 가능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걸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성 도착증 소견도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착 있어요. 이 정도는 도착이에요. 예. 이거는 범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도 좀 있다는 정상 생각이 아니에요. 들고요. 정상 아니에요. 예. 이 사건은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계획적이에요. 네, 계획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발기구 이발기구만 해도 준비해가지고 그렇고. 예. 간 거 자체가 이미 계획 범죄 아니겠습니까? 또 약속했고 예. 또 졸피뎀 준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알바를 빙자해서 예. 유인한 거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알바 사실 말하지 말라고 예. 지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6월 9일 날 아버지하고 뭐 3명이서 예. 식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아마 그 이전에 아마 알바 제의를 한 것 같아요. 예. 먼저 예. 그랬던 것 같고 예. 또 그 이제 얘기했잖아요. 너 약촉회로 가는 거 알바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했는데 혹시 아버지나 얘기했나 싶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가 얘기했네 안 했네 테스트한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그래요. 네. 떠보려고 예, 식사한 것 떠보려고 같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탐문하고 담당 형사 이야기는 아버지하고 절친인 걸로 이거 보도들이 되는데 절대 친한 친구 아니래요. 이거 저 자기네 보양탕 집에서 그 딸하고 이 딸의 아버지 A 양의 아버지 데려다 밥 먹인 것도 처음이고요. 그 테스트 목적으로
알바하자고 얘기한 거 아버지한테 미리 말한 적이 있나 없나 요거 알아보려고 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친한 동네 아저씨였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 있으니까. 걔를 타겟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릴 적부터. 살살 타겟팅한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하나 또 의문점 있죠. 범행하고 나서 이제 와서 차 세차하고 아이 옷 벗겨온 거 가방까지 싹 불질고 난 다음에 이 새끼가 휴대폰 켜고 그 다음에는 저수지 가잖아요. 네. 저수지에 가서 잠깐 머물다 왔거든요. 네. 그 저수지 왜 갔을까? 이거 아니라 달라요. 경찰들이 저수지 가갖고 왜 갔는지 그것 때문에 그 잠수 수색까지 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수색까지 했는데 네. 요거는 짐작컨대 아마 이 휴대폰을 켜고 네. 추적이 돼도 상관없다잖아요. 그때부터. 동선이 나와도 상관없다 이거죠. 네. 그러고 저수지 간 거로 봐서는 이거 수사에 혼선 주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 네, 네. 예. 이것도 계획적이다. 예. 하여튼 경찰 뭐 저수지 잠수 수색까지 했어요. 아유, 머리 아프다 진짜. 이게 범행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으로 잡아돌린 거예요. 그리고 수사 인력을. 제가 저 교수님 이 얘기는 좀 각최근 사건이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범인이 개쓰레기인 게 예? 뒤질 거면 유서에라도 애 어디 있으니까 나쁜 놈 시키. 빨리 찾아서 수습 좀 하고 정말 미안하다 뭐 진짜 속죄 자살이든 아니면 정말로 잡혀서 처벌될 게 겁이 나니까 나 인생 끝내서 자살이든 좀 그 정도면 아이가 시신이 어디 있으니까 좀 찾아서 빨리 수습 좀 해줘라 미안합니다 경찰 아저씨들 뭐 이렇게라도 써놓고 가든가 한이라도 풀라고. 예? 세상에 지도 뒤져버리고 경찰 그 진짜 속된 말로 한 10일 동안 쎄 빠지게 진짜 거의 한 10,000명 이상이 진짜 개고생했고요. 심지어 가족들 얼마나 지금 골치가 아프겠어요. 이거 완전히 못 찾으면 진짜 수습도 안 시신 못 되는데 찾으면요 가족 미쳐요. 그 가족분들 생각을 하면 진짜 막 제가 막 불불 끓어요. 이 새끼는 예. 지가 처벌받는 거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시킨 A양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나 예. 그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거는 아예 아마 머릿속에서 화제로 삼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가 처벌받는 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만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냥 죽어버리자 죽은 거지 자기가 희생시킨 A양에 대해서는 일어나지도 아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 이건 나쁜 놈이에요. 이건 정말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이거. 그리고 지금 행실을 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는 동료 선후배들 저 아내들 서너 명 건드리고 그리고 합의하고 언론에 나온 거 아니야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조사해. 그 약초 저 캐러 가고 유부녀들 건드리고 이 새끼 이거 사람 아니고. 나 이거 김하은 양하고 김성주 양 사건 연관관계이고 자꾸 저 머릿속에서 오고 가서 아우 좀 답답한 그런 네. 느낌이 있었어요. 경찰은 그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게 결론을 내실 때는 그럼? 이거는 만약에 얘가 사망하기 전에 네. 알바 사실 얘기 안 했으면 친구한테 이 사건 오리무중이에요. 그렇게 됐네요. 내가 볼 때 이 사건 진짜 골 때릴 뻔했어요. 골치 아플 뻔했네 진짜. 어? 예. 이거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엄마한테 알려주고 엄마가 경찰한테 알려주고 경찰이 그 아이 거 갖다가 살펴보고 이러면서 동선 파악까지 되고 찾은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게 알바 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신고해줘 이 얘기는 아까 찝찝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혹시 그 이전에 이 A양을 상대로 이 새끼가 무슨 시도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글쎄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아이가 이제 그 어쨌든 고등학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학교 이상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되죠. 육감적으로라도 직감적으로. 내가 참 나한테 잘한 아저씨인데 내가 도와달라니까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는데 장소가 맘에 안 들고.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가 착하잖아요. 애가 되게 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애가 착했대요. 엄청 착했대. 아유 소문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가끔 알아주는 삼촌인데 뭐 그거 하나 뭐 도와주라는 게 뭐 뭔 일이겠냐 헌한 대낮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 것 같고 참 그러네요. 이거는 하여튼 만약에 친구한테 문자로 미리 연락 안 했으면 미제 이거는 완전히 예, 예. 완전 범죄가 설 수 예, 있는 예, 그런 예, 사건이고요. 예, 예. 이 사건은 강진경찰서 김재순 수사과장이 총지휘를 아유, 했던 고생 많이 거고요. 하셨죠. 예. 이건 뭐 바로 인적사항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추적 과정에 형사들 이름은 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김재순 과장이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이거 정말 사건의 성격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네. 이 사건은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박살났어요. 그 말 잘못하신 거죠. 우발이라는 말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인터뷰할 때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는 살인입니다. 살인 사건입니다. 이러고 뭐 상황 설명을 하셨어야 됐는데 우발적이라는 말은 이거 우발은 얘기가 안 되죠. 미리 아니죠. 사전에 다 준비 이발기계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산에 이발기계를 왜 갖고 올라갑니까?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맞아, 근데 맞아요. 그걸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비난 엄청 받았고요. 처벌 내용도 틀려지는데. 예. 성범죄 목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건 계획적인 범죄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여가지고 아이를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머리까지 깎았는데 아이가 삭발한 머리로 집에 가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얘는 이발기계를 가져갔기 때문에 반드시 깎아야 될 입장이었고 네. 그러면 얘를 살려서 보냈겠습니까? 애초부터? 안 하겠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네, 우발은 아니에요. 우발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얘는 거기 따라가는 순간에 내가 볼 때는 좀 예.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수면제 먹여가지고 잠들게 하고 이발기 이용해서 삭발하고 성폭행 시도했다면 이건 이미 살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네, 봅니다. 네, 이게 네. 여고생이 삭발하고 귀가했는데 문제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살해 후에 시신의 옷을 벗기고 삭발을 해서 남녀 구분을 더디게 할 목적으로 이발기를 썼다면, 그러니까 살해하고 죽인 다음에 옷 벗기고 머리 깎고 그러는데 이발기를 썼다면 이거는 바보죠. 바보지. 네. 뼈만 나와도 남녀 뼈 나오는데 다 하나 안 되는 만약에 거예요. 6개월 이후에 사갔다 하더라도 저는 애초부터 그 장소가 산인데 산에 예. 이발기를 바보죠. 들고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차피 범행에서 머리 깎을 작정이었고 머리를 깎으면 이 아이가 집에 온전하게 집에 보낼 수가 없고 바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데리고 가는 순간 이발기를 준비해서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가는 순간 이 아이는 살해가 될 가능성이 네, 바보예요. 애초에 있었던 겁니다. 네, 네. 이발기 입고로 죽음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 예. 그리고 그때 저기 진짜 공헌을 한 게 경찰분들도 이제 그거 고생하셨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우리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라고 그래야 되나? 예, 봤더니 그 경찰견 이름이 그 미르라고 유명해졌죠, 미르가 이 찾았는데 친구. 미르가 예, 예. 이 미르는 거기 여기 그 강진거 전남청 소속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경찰? 예, 그 채취견 있잖아요. 예. 예, 군견 뭐 채취견 이 애들도 계급 있어요. 예. 1경, 2경, 3경 그리고 뭐 병장까지도 있고 그래요. 하사도 있고 중사도 예,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얘는 이제 경찰관 미르는 2016년도 7월 달에 경기 북부구청 과수대 북부청 채취 그러게. 증거기현, 채취 증거기현. 예. 채취 증거기현. 이렇게 부르는데 채취견이라고 부르죠. 시증격은. 예. 근데 요거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네. 우리 구독자님들 아셔야 돼. 자,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떤 노인 한 분이 없어졌으면 채취견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인이 움직이는 동선이 뒷동네 야산이야. 아니면 앞길에 있는 논밖에 없어. 네. 그러면 노인의 동선 뻔하면 채취견을 통해서 이제 채취견이 따라가도록 해가지고 그 노인을 찾거든요. 네. 대체로 노인들이 그 인근에서 없어지면 쓰러져 있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그러시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채취견을 찾는데 그 채취견의 냄새가 가장 많이 배인 곳이 어딘 것 같습니까? 잘 모르는데. 베개를 많이 씁니다. 아, 베개를. 예, 베고 있는 베개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맞아요. 써요. 그런데 이제 미관. 이 채취견 그 핸들러라고 그러죠. 네. 핸들러가 베개 냄새를 채취견한테 맡도록 해요. 예. 그래갖고 채취견이 막 그 냄새 나 기억했어 그 소리야. 예. 그러고 막 가 이제. 예. 그때 이 핸들러가 비닐봉지로 베개를 잘 쌉니다. 그래서 딱 껴서 메고 예. 채취견을 따라서 가요. 막 가다가 채취견이 이제 막 계속 가. 그 어느 순간 채취견이 멈춰. 예. 그 순간에 채취견은 이 냄새 까먹은 거예요. 아, 그럼 다시 또 맡겨야 돼요. 그때 이제 베개 또 꺼내갖고 또 한 번 더 맡게 합니다. 아, 참. 이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네.
그 우리 동원한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베개를 이용해서 채취견을 하면은 채취견이 따라가면서 가장 계속. 많이 나오겠네요. 예. 내가. 이 경우도 아마 그런 이용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아니면 이제 그거 아니래도 채취견마다 이제 시신의 냄새. 예, 사람의 이제 시신 냄새, 썩는 냄새, 부패 냄새에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채취견도 있어요. 예, 또 미르 같은 있으니까. 경우도 네. 그런데 많이 특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채취견 올라가니까 그 매봉산에서 그냥 바로 넘어간 거예요. 바로 얘가.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갔다, 바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바로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는 저 2000 이제 그 이후에 2018년도에 그 이 여고생 A 양 찾았잖아요. 네. 이 미르 화력이 대단해요. 이 2년 흐른 다음에 의정부 탈북민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네, 예, 이거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이에요. 예, 예, 그렇죠. 이때도 얘가 찾혔어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광주에 아이파크 붕괴 사고 났었죠. 아유 그때 난리 났죠. 예, 그때도 얘가 투입돼가지고 오래 갖고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찾았고요. 많이 찾아냈구나. 그 사망한 사람들. 그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양주, 예, 양주에, 그 채석장. 맞아요. 폭발. 옛날에 내가 거기 파출소장하던 동네예요. 예. 거기. 그 은연면에 있는 발파 양주 사고 은연면 나왔고. 채석장 그 매몰 사고 났는데 19m 땅 그 아래 그 매몰돼 있는 3명 얘가 예. 찾았어요. 미르가. 아, 그러니까 총 44명의 사망자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생존자 4명 구조하는 데 기여한 대단하네. 예, 그런 그 채취견이 미르가. 예. 근데 미르 죽었습니다. 왜요? 2022년도 7월 8일 날 사망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지금 수색견 훈련소 벚나무 아래 영면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 국립묘지식으로 있네요. 네. 수색견 묘지가. 예, 벚나무 아래다가 아이고, 묻었는데 안됐다. 2022년도 5월 달에 암을 발견했대요. 아, 얘기가- 그래서 얘가 조기 퇴역을 했어요. 아 제대했구나. 경찰에서 아이고. 퇴역시키고 투병 생활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발견했냐면 핸들러가 최영진 경위인데 예. 최경희가 그 양주 불곡산에서 소방관 실종자 수색이 있었어요. 네, 네. 소방관 예. 그 소방관이 실종됐는데 그 실종자 수색할 때 얘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너무 헐떡거리는 거예요. 힘이 미르가. 들어서 예. 그래서 이 핸들러가 딱 보고 있다가 핸들러는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래 자식인데. 얘 평상시 행동하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데려갔더니 대학병원에서 보니까 전두엽하고 손해 쪽에 종양이 있었어요. 아이고 뇌암 생겼구나. 이거는 치유하기도 어렵고 수술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위였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 들어가면서 그냥 지켜봤는데 나중에 이제 걷지도 못하고 물도 못 삼켜서. 너무 아파하겠네. 그러니까 이제 안락사 네. 판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안락사 해가지고 2022년 7월 8일 날 그 지가 훈련 받았던 수색견 훈련소 거기를 엄청 좋아했대요. 뛰어넘고 뭐 뛰어댕기고 하는 거를 그 훈련소 벚나무 아래에다가 이제 묻었습니다. 또 얘가 그 아이 찾는데 엄청 도움을 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보태면 살인 사건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어지는데 그 우리 세관견 있죠. 세관에서 관세- 마약 탐지견 있죠. 탐견 있죠, 예. 마약 탐지견 같은 경우는 그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때부터 특별하게 후각이 발달한 강아지를 선별을 해요. 예. 선별을 해서 고정적으로 그 마약을 계속 냄새를 맡아요. 초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옛날엔 아이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네. 마약을 찾느라고 허겁되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요. 예, 외국에는 있어요. 외국에서는 예, 그 강아지를 마약을 중독시켜갖고. 먹여서 예, 그 중독시켜갖고. 마약을 중독시켜 가지고 그 마약 중독된 강아지가 마약 찾느라고 짐 같은 거 들어오면 막 킁킁거리고 난리가 나게 예. 그런 그 인간적인 예. 그런 사례도 있기는 했죠. 그래서 이 재치견 내지는 뭐 이 강아지들이 이 인간의 만배 후각이 네, 만배 정도 된다. 만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 이 재치견은 1971년도에 오래됐네 역사는. 투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꽤 오래됐고요. 아 얘네도 얘네도 진짜 보이지 않는데 기어가는 수사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도. 요 강진 이 여고생 살인 사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나쁜 놈, 죽을 놈이 죽은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가슴 아파요. 아이가. 근데 요 놈은 살아서 좀 사과라도 하고 정말 막말로 그러고 죽었어야 되는데 요 놈은 말없이 그러니까 아이 찾는 것까지 고생을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하은이하고 성주 사건도 그놈이 살아 있어서 한번 대조 한번 해봤었으면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네, 엄청나게 네, 많이 네, 듭니다. 네. 그 성주양 하은양 사건은 지금도 제보 계속 받고 있거든요.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내용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네. 제보 주시면 이 사건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저 A양 명복을 빌겠고요. 저희가 좀 아파요. 어린 영혼이 네, 네. 이렇게 가서 아마 좋은 세상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놈은 그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살 겁니다. 네, 네, 네. 아니 오늘 교회 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부에 우리 몰랐던 얘기 참 잘 들었어요. 네, 오늘은 그 뭐 이건 뻔한 사건이기 때문에요. 네. 예,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 210회로 네, 네, 네. 다뤄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네.